이번 강의에서는 iOS 앱에서 씬이란 무엇인가, 씬의 의미, 그 다음 씬을 구성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씬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빌더나 혹은 코드를 이용해서 씬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씬을 한번 만들고 나면은 그걸 코드 이용해서 동적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코드로 이걸 제어하나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씬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UIKit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UIKit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출력하기 위한 뷰,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컨트롤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씬을 제어하기 위한 뷰 컨트롤들, 이런 것들이 UIKit이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OS 앱에서 씬이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예제 그림이 하나 있죠. 네, 간단히 앱스토어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각 씬은요, 각각 화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여러 개의 화면으로, 즉 여러 개의 씬으로 전환되면서 이동해 가면서 다양한 면모의 컨텐츠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자가 터치를 이용해서 입력하기도 하죠. 그래서 씬은 컨텐츠를 출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동작을 받고 반응해주는 그런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씬을 구성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있는 그림은요, 인터페이스 빌더의 도큐먼트 아웃라인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은 총 3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씬을 한번 펼쳐보면은 씬 구성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뷰 컨트롤러와 뷰가 되겠습니다. 뷰 컨트롤은요,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코드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출력한다거나 혹은 사용자의 이벤트를 받아서 대응해준 코드를 작성하는, 혹은 화면 단위 전환, 씬 제어를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게 뷰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가 보이죠? 뷰 컨트롤에는 이렇게 뷰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뷰는 컨텐츠가 출력돼서 씬이 화면에 나타날 때 보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화면상에서는 2개의 레이블과 하나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씬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페이스 빌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로 만들게 되면요, 스토리보드 파일에다가 씬이 기록이 되고 작성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로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화면상을 보면서 어떻게 씬이 나타날 것인가를 직접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GUI 환경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동적으로 씬이 바뀐다, 그런 부분은 스토리보드로는, 즉 인터페이스 빌더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코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씬을 만들 때 인터페이스 빌더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코드로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면상에 어떻게 보여질지 우리의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빌더의 GUI에 대한 편리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요, 동적으로 씬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코드로는 작성할 수가 있어요. 씬을 인터페이스 빌더로 한번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있는 그림은요, 스토리보드에 씬을 여러 개 작성한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에는 여러 개의 씬들이 작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개별 씬에 대한 디자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에는 각 씬 간의 연결고리들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서 어느 화면 다음에 어느 화면이 나타나나 씬 사이의 전화에 관련된 것도 인터페이스 빌더로, 즉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빌더 가지고 개별 씬을 작성하는 화면이 됩니다. 일단 캔버스 안에 나타나는 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씬에 대한 모습은 하단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기기별로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방향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씬에 대한 크기는 어느 기기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씬에 대한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씬의 크기는 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 아이폰 3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아이폰 4가 나왔습니다. 두 기기는 같은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3.5인치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 해상도가 달랐습니다. 아이폰 3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320에 480이었습니다. 아이폰 4는요, 레티나 기기로 알려져 있죠.
640에 96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픽셀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코드를 짤 때 위치를 잡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아이폰 3일 때는 10,10 픽셀로 잡아야 되고요. 아이폰 4 레티나 기기에서는 20,20 픽셀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픽셀 단위 쓰게 되면은 기기별로 편차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상 좌표계, 즉 포인트 좌표계를 이용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했습니다. 즉 포인트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게 각 기기에 맞는 픽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아이폰 3나 아이폰 4나 같이 10,10 포인트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정보는 알아서 기기에 맞는 픽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면을 만들 때, 즉 씬에 대한 UI를 작성이 될 때는 포인트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이런 포인트 좌표계 사용하는 것은 3, 4뿐만 아니라 5, 6, 7에서도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 크기와 씬의 좌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4.7인치나 5.5인치를 많이 사용하죠. 4인치 기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좌표계 4인치에서는 320에 568 포인트, 4.7인치 기기에서는 다른 포인트가 됩니다. 각각 포인트 좌표계는 픽셀 단위가 또 있게 되고요. 그 배수는 레티나 기기에서도 2배수 모델이 있고 3배수 모델이 있습니다. 3배수 모델은 플러스 2 모델명이 붙은 기기들이 있죠. 6 플러스, 6S 플러스, 7 플러스 같은 모델이 이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하게도 플러스 모델이 붙은 거는요, 디자인할 때 픽셀 해상도와 실제 그거를 약간 축소시켜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화면 해상도와 디자인에서의 해상도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모델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기마다 이제 화면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포인트 좌표를 이용해서 픽셀이 서로 다른 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픽셀 좌표를 사용하더라도 화면상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기기상에 매번 올려서 확인해 볼 수가 없죠. 그다음 기기를 다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제공되느냐? 인터페이스 빌더에 보면은 씬에 대한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뷰 모드가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에디터를 보조 모드로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점프바를 이용해서 프리뷰 모드로 바꾼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선택한 씬의 미리 보기가 나타나게 돼요. 화면상에 보이는 게 바로 미리 보기 화면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빌더에서요, 씬을 선택했다면 그에 대한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아이폰 7 세로 방향, 아이폰 7 가로 방향이 나타나게 돼요. 기기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하단에 플러스 메뉴를 이용해서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씬을 디자인하면서 그에 대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기기별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씬에 대한 세부 모습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씬을 작성할 때 씬은 어떻게 화면에 나타나는가? 씬에 속한 뷰를 이용합니다. 뷰는 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 컨텐츠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뷰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UI킷은 여러 개의 뷰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종류에 맞는 뷰를 사용해야 됩니다. 글자를 출력한다? 글자를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출력해야 된다? 그럼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컨텐츠의 종류에 맞는 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뷰를 작성을 하고 속성 값을 넣어줍니다. 이걸로 끝났냐? 화면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씬에 대한 뷰 구조에 추가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씬에다가 뷰를 배치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뷰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아웃라인이거든요. 뷰가 있습니다. 씬에는 뷰가 있죠. 얘를 루트 뷰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자식으로 이렇게 뷰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에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부모 뷰, 슈퍼 뷰가 있고요. 자식 뷰 혹은 하이 뷰라고 부르는 서브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아웃라인에 가게 되면 이런 뷰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세 개의 뷰가
같은 형제 레벨로서 들어가 있는 거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레드 뷰 하위로 그린 뷰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도큐먼트 아웃라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우스 이용해서 뷰에 대한 뷰 구조를 이동해 가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뷰 구조를 만들었다면 뷰에 대한 속성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속성은 엑스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유틸리티 영역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유틸리티 영역에 가게 되면은 인스펙터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인스펙터가 있어요. 파일 인스펙터, 그다음에 헬프,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사이즈, 그다음에 커넥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스펙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요. 여기서 네 번째인 속성 인스펙터, 그다음에 다섯 번째인 사이즈 인스펙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뷰에 대한 속성을 볼 수 있는 속성 인스펙터에 대한 모습입니다. 뷰는 우리가 화면상에 보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제공하는 게 뷰가 되고요. 뷰에 대해서는 컨텐츠 모드 어떻게 컨텐츠 채울 것인가, 태그, 그다음에 인터랙션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투명도, 그다음에 배경색 이런 식의 속성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기 인스펙터가 하게 되면요. 뷰에 대한 크기, X, Y 좌표, 가로와 세로 길이,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레이아웃에 관련된 거 볼 때 제약 조건들, 그다음에 컨텐츠 크기 유지에 대한 제약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해서 씬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죠. 그걸 이용해서 화면상에 있는 그림과 같은 씬을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뷰를 배치해 넣습니다. 뷰를 배치해 넣은 뷰 구조가 만들어지죠. 화면상에 있는 그림은 3개의 뷰가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뷰를 배치해야 되고요. 각각의 뷰들은 서로 속해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가 되게 3개의 뷰가 서로 속해 있지 않고 같은 형제가 되도록 뷰의 구조를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상에 보이는 그림처럼 뷰에 대한 속성을 조절해야죠. 첫 번째 뷰를 선택하고 나서요. 속성 창 갑니다. 배경색, 빨간색. 약간 투명하죠? 투명도를 조절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 인스펙터 가서 XY 좌표와 크기를 정해주면은 화면상에 보이는 그림과 똑같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씬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코드를 이용해서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이용해서 씬을 만들려고 한다면 클래스 몇 개를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단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는 뷰 컨트롤러가 됩니다. 이 뷰 컨트롤 코드 안에다가요, 씬에 대한 구성을 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먼저 컨텐츠 출력에 맞는 뷰를 선택해서 그 뷰에 대한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뷰 객체의 속성을 이용해서 화면상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뷰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뷰 컨트롤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느냐, 뷰를 이용해서 컨텐츠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고요. 또 컨트롤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다루는 컨트롤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다루는 코드, 그 다음에 뷰 구조를 만드는 코드들을 뷰 컨트롤에 작성해야 됩니다. 뷰는요, 컨텐츠 출력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뷰에다 작성하게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뷰는 일단 UI 뷰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물론 컨텐츠 종류에 따라서 다른 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뷰들은 전부 다 UI 뷰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UI 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일단 위치와 크기에 관련된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있으면요, 뷰의 위치는, 그 다음에 크기는 프레임이라는 걸 통해서 다루게 돼요. 이 프레임은 CG 렉트란 구조체로 다루게 되고, 이 CG 렉트 안에는 오리진과 사이즈라는 또 다른 프로퍼티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프레임은요, 오리진을 이용해서 X, Y 좌표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위드와 하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거 프레임, 그 안에는 오리진과 사이즈 이용해서 위치와 크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뷰의 위치와 크기에 관련된 속성은 뭐가 있느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는 이 중앙에 해당하는 좌표, 쉬지 포인트라는 구조를 통해서 다룹니다. 그럼 우리는 뷰를 만들면서 위치와 크기를 지정할 수 있겠죠.
일단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뷰 객체를 만듭니다. 그 안에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뷰의 X, Y, width, height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프레임이라는 프로퍼티입니다만 그에 대한 타입은 cselect가 돼요. X좌표, Y좌표, 가로, 세로 길이 이런 식으로 10,10 그 다음에 크기는 100, 100인 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프레임을 지정해도 되고요. 혹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프레임이라는 프로퍼티 이용해서 위치와 크기를 별도로 지정해도 됩니다. 뷰를 만들었으니까 뷰의 속성을 한번 설정해 봐야죠. 히든 알파 값 이용해서 이제 뷰가 화면에 출력될 것인가 혹은 숨겨질 것인가 알파 값 이용해서 투명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타입은 cg플로트인데요. cg플로트는 0에서 1 사이의 플로트 값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 뷰의 색깔, 배경색 하기 위한 프로퍼티들이 보이게 됩니다. 타입이 UI 컬러가 되네요. 역시 UI 킷이 제공되고 있는 색상에 관련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UI 컬러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16가지 미리 정의된 색상을 이용할 수 있고 혹은 RGB 값 이용해서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뷰의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해 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UI 컬러에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색상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RGB 값, 알파 값까지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입력하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물론 RGB 값 외에도 다양하게 컬러를 다루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API 레퍼런스 보고 어떠한 다른 생성자들이 있나, 이니셜라이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죠? 뷰 객체를 만들고요. 뷰에 대한 속성 값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화면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씬의 루트 뷰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즉 뷰 구조 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도큐먼트 아웃라인을 보자면 뷰 컨트롤에 있는 루트 뷰의 뷰 구조 안에 즉 루트 뷰에 자식 뷰를 추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뷰 컨트롤에 있는 루트 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거는 UI 뷰 컨트롤러에 뷰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뷰라는 이름의 프로퍼티가 바로 씬의 루트 뷰에 해당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뷰 구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로 뷰 구조를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뷰 클래스에는요. 부모 뷰에 해당하는 슈퍼 뷰라는 프로퍼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타입이 옵션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get 전용입니다. 읽기 전용입니다. 즉 부모 뷰는 하나가 있고요. 혹은 부모 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뷰 혹은 하이 뷰는 서브 뷰스라는 프로퍼티로 들어가 있고 얘에 대한 타입은 UI 뷰에 배열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읽기 전용이네요. 즉 자식 뷰는 0에서부터 100개, 20개 이런 식으로 다수의 하이 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읽기 전용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저 프로퍼티에다 값을 설정할 수 없어요. 읽어오기만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죠. 이런 뷰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add sub view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add sub view를 하게 되면은 자식 뷰가 생기게 되고 자식 뷰로 추가된 뷰의 부모 뷰로 또 설정이 되게 됩니다. 코드를 한번 전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뷰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가 봤었던 대로 뷰 객체를 만들고 크기, 위치를 설정해 주는 코드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뷰 구조에 작성합니다. 셀프는 뷰 컨트롤가 될 거기 때문에 루트 뷰에 자식 뷰로 추가해 주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UI 뷰에는요, 뷰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아까 add를 했다면 이번 remove입니다. 즉 화면상에 뷰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remove 이용해서 부모 뷰로부터 자식 뷰를 제거하는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를 추가해주는 순서에 의해서 뷰가 서로 가려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add 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가장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insert 하게 되면은 뷰에 대한 구조 중간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insert 할 때는 인덱스를 줘야 되고요. 뷰에 대한 인덱스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미 만들어진 뷰 구조 내에서 상단으로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특정 서브 뷰를 프론트로 보내주기, 혹은 다른 뷰보다 밑으로 가려지게 할 때는 이 서브 뷰를 백으로 보내서 하위로 뷰 구조 내에서 뷰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씬마다 뷰 컨트롤러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 뷰 컨트롤러는요,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은 하나의 자식 클래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뷰, 뷰라는 프로퍼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씬 전환에 관련돼서 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것도 UI 뷰 컨트롤러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뷰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씬에 대한 생명 주기를 관리해 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iOS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화면 단위, 즉 씬을 여러 개 만들게 되는데 그 씬 사이에 전환이 발생해야 됩니다. 즉 씬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씬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면서 레이아웃이 반영되고 컨텐츠를 준비한 단계에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씬으로 교체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씬 전환에 관련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순간에 동작하는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씬이 만들어지면서 뷰 디드 로드가 동작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씬이 만들어지고 뷰가 로딩되면서 처음에 준비되는 단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일단 이 뷰가 화면에 나타나게 될 때는 뷰 will appear가 불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관련된 메소드가 동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난 이후에는 뷰 did appear가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불리는 것은 이 정도가 준비가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씬에 의해서 씬이 사라지게 될 때는 뷰 will disappear가 있고 뷰 did disappear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씬에 대한 생명주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메소드가 있어서 이 메소드에 맞는 기능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소드는 씬에 대한 상황별로 동작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타나는데 그 화면에 나타난 씬이 다른 화면에 전환됐다가 다시 동작한다. 그럴 때는 화면상에 나타났던 씬이 또다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즉 뷰 디드 로드는 한 번만 만들어지게 됩니다만 뷰 윌 어피어는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다시 나타날 때 또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별로 불려지는 상황,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면을 회전시켰습니다. 기기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미 화면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즉 씬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뷰일 어편은 또다시 불리진 않습니다만 기기를 회전시키게 되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관련된 생명주기 메소드만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씬에 대한 생명주기에 관련된 메소드는 상황 따라서 여러 번 불리기도 하고 안 불리기도 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씬의 생명주기에 관련된 메소드 중에서 뷰 디드 로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메소드가 됩니다. 뷰 디드 로드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준비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 작성이 적당하느냐, 뷰에 대한 구조를 다루기에 적당한 순서가 됩니다. 즉 코드를 이용해서 씬에 대한 뷰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뷰 디드 로드에 작성하면 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디드 로드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가 되고요. 여기다가는 뷰 구조를 조작해주는, 다루는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차일드 뷰를 만들어서 애드 서브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 뷰 디드 로드는 레이아웃이 반영되기 전이다 보니까 전체 위치나 크기 같은 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뷰 디드 레이아웃 서브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 반영된 이후에 동작하게 되거든요. 이때 정확한 위치와 좌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를 이용해서 뷰에 대한 위치, 크기 같은 거를 좀 더 조절해준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터페이스 빌더나 코드를 이용해서 씬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동적으로 이 만들어져 있는, 즉 화면상에 나타나서 동작하고 있는 뷰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앱 동작 중에 컨텐츠를 바꾸고 싶어요. 혹은 동작 중에 뷰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 싶습니다. 즉 화면상에 없던 뷰를 나타나게 하고 싶고 혹은 나타난 뷰의 색깔을 바꾸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페이스 빌더로 씬을 작성했느냐 혹은 코드로 작성했느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이용해서 뷰를 제어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로 만들었다. 씬을 코드로 만들었을 때는 조금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상황이. 일단 클래스 뷰 컨트롤 클래스가 있고요. 뷰 디드 로드에서 씬에 대한 구조를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뷰를 프로퍼티로 만들게 되면은 이 프로퍼티는 이 뷰 컨트롤에 있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다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뷰 디드 로드에서는 빨간색으로 만들었 그 뷰를 뷰 디드 어피어에서는 다른 색깔로 바꿔주는 예제 코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로 만들 때는 단순히 프로퍼티로 만들어서 여러 단계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터페이스 빌더나 혹은 코드로도 가능합니다. 그 뷰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태그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뷰마다는 태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서 이 태그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것가 됩니다. 기본 값은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할 때는 0 이외의 값을 사용해야 되겠죠. 화면상에 있는 코드는 화면상에 있는 그림은 속성 인스펙터 이용해서 태그의 값을 99로 지정해 준 코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태그를 부여했다면 이 태그를 이용해서 뷰를 찾는 API가 있습니다. UI 뷰에는 자기의 하이 뷰 중에서 이 태그 값을 가지고 있는 뷰를 반환해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옵셔널이죠. 이렇게 태그를 이용해서 자식 뷰를 찾는 기능은 리커시브하게 동작합니다. 즉 자식 뷰 안에 또 자식 뷰, 그 안에 또 자식 뷰가 있다. 그런 뷰 구조를 찾아가면서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여한 태그를 이용해서 뷰에 대한 속성을 바꿔주는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뷰 디드 어피에서 언제 동작하죠? 씬이 화면에 나타난 이후에 동작하는 코드가 되죠. 뷰 디드 어피에서 우리가 씬을 디자인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다른 색깔을 줬습니다. 녹색을 줬다면 다른 색깔로 바꿔주는 코드가 됩니다. 이번엔 태그 이용해서 아까 99번 줬었죠? 99번 이용해서 뷰를 찾습니다. 옵셔널이었죠? 옵셔널 바인딩 이용해서 찾습니다. 찾았다면 그 뷰에 대한 배경색을 회색으로 바꿔주는 코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해서 뷰를 찾아서 뷰에 대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아웃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렛은 뷰와 IB 아웃렛이란 지시자가 붙은 프로퍼티와 연결하는 게 아웃렛이 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가 되고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아웃렛 프로퍼티를 만들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웃렛 프로퍼티를 먼저 작성해 놓고 뷰와 연결할 수도 있고요. 씬에 있는 뷰 컨트롤러의 커넥션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를 만들고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코드로 쭉 연결해요. 그러면 지시선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 클릭을 해제를 합니다. 아웃렛 연결하는 다이얼로그가 뜨게 되는데 커넥션은 아웃렛 연결해 놓고요. 뷰 컨트롤에 있는 이름은 그림 뷰라는 이름의 프로퍼티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타입은 UI 뷰가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 타입은 ARC의 위크 있죠? 위크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렛 프로퍼티가 만들어진 코드는 이렇게 돼요. 골뱅이 IB 아웃렛 위크 그 다음에 프로퍼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 아웃렛 지시자 붙죠? 그 다음에 위크 ARC에서 위크 그 다음에 강제 언래핑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렛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앞에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채워진 원은 연결된 거, 그 다음에 비어있는 거는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코드를 먼저 짜는 방법입니다. 코드를 짤 때 프로퍼티를 만들 때 앞에 IB 아웃렛을 먼저 작성이 되면은 원이 생기게 돼요. 이걸 통해서 끌어다가 연결해도 되고요. 씬에 있는 뷰 컨트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아웃렛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쭉 끌어서 뷰와 연결이 됩니다. 아울렛에 대한 연결 정보는 이제 그 씬에 있는 뷰 컨트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별 뷰에서도 연결된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아울렛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돼요. 이걸 이용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삭제하고 다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렛 프로퍼티를 만들 때 ARC 항목이 위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 위크는 소유하지가 않죠. 즉 화면에서 삭제하게 될 때 아울렛 프로퍼티가 그 뷰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즉 화면에서 삭제하면 객체가 해제돼도 괜찮을 땐 위크로 만들면 되고 스트롱을 만들게 되면은 화면에서 삭제하더라도 아울렛 프로퍼티에서 소유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삭제하고 다시 추가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스트롱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울렛 연결 정보는 스토리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스토리보드에 기록된 정보가 코드와 서로 다르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울렛으로 만든 이름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코드에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보면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 자세히 보면 여기가 힌트가 있어요. 이거는 키 밸류 코딩 컴플레인 나오게 되고 이거는 키에 대한 이름, 즉 이미지 뷰라는 이름에 아울렛이 연결된 건데 그걸 못 찾아서 나타난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뷰 컨트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아울렛 연결 정보에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X를 눌러서 삭제하면 이 에러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렛을 이용해서 뷰 제어하는 실습을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그 씬에다가 이제 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아울렛 연결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모드를 보조 모드로 바꿔 놓고요. 오른쪽에 관련된 코드가 나타납니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다 놓고 클릭을 해제하면은 이렇게 아울렛 연결하기 위한 게 나타나게 돼요. 이름은 레드뷰라고 찍고 타입은 UI뷰, 스토리지는 위크로 커넥트하게 되면은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연결됐다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뷰 디드 어피어에서 이 색깔을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뷰였지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이번엔 블루 컬러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는 빨간색이었지만 동작시키는 아울렛 이용해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동작시켜 보면은요. 색깔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네, 아울렛 사용할 때 많이 일어나는 에러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울렛 연결 정보를 나중에 바꿔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생기냐? 스토리보드 상에서는 레드 뷰로 됐지만 코드로 레드로 바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뷰 컨트롤 오른쪽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볼 수가 있어요. 경고나죠? 실제 동작시키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혹은 이를 바꿨기 때문에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울렛에 대한 에러를 처리하는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씬과 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씬이란 무엇인가 살펴봤죠. iOS 앱에서 씬을 구성한 요소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상에서 씬이 어떻게 작성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씬에 대한 구성 요소를 봤었고 그거를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해서 씬을 만들어 봤습니다. 즉 라이브러에서 뷰를 씬에다 배치하고 속성을 바꿔봤었죠. 그 다음에 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걸 우리는 코드를 이용해서 봤었죠. UI 뷰 객체를 만들고 프레임 이용해서 위치와 크기 지정했습니다. 속성값 지정해줬고 add 서브를 이용해서 뷰 구조 안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뷰를 코드를 이용해서 제어를 해봤습니다. 화면상에 나타난 뷰에 접근해서 색상을 바꿔주는 방법,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울렛 이용해서 뷰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씬과 뷰에 대한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